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이요.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데 혈액 속에서 혈당이 매일 혈관벽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50대 이상 10명 중 4명은 이미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그 상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와 해결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지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물을 많이 드시는 편인데도 왠지 입이 자꾸 마르는 느낌, 화장실을 예전보다 자주 가게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 하나하나가 혈당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당뇨가 왜 이렇게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는지, 그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음식들 중에서 사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오늘 당장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당뇨는 왜 아무 증상 없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집 안에 수도관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잘 나왔는데 몇 년 사이에 조금씩 물때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티도 안 나요.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뚝 끊깁니다. 혈관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 안쪽 벽에 조금씩 손상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 뇌졸중, 신장부전으로 갑자기 터져나오는 거예요. 당뇨라는 질병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혈액 속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병입니다. 왜 혈당이 높아질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마치 열쇠와 같아요. 세포에는 문이 있는데 혈당이라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로 세포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주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혈액 속 혈당이 내려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췌장이 인슐린을 엄청나게 쏟아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5년, 10년, 15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첫 번째는 세포의 문이 점점 녹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슐린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예전만큼 못 만들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떠돌게 됩니다. 그 혈당이 혈관벽을 긁고 신경을 손상시키고 눈의 혈관을 막고 신장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요. 10명 중 4명이 망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고 10명 중 3명이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당뇨 합병증으로 발을 절단하는 환자가 매년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당뇨가 왜 이렇게 흔해졌을까요?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은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 있는 당뇨 전 단계는 10명 중 무려 4명입니다. 합치면 우리나라 성인 절반 가까이가 지금 혈당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먹는 양은 늘었고 움직이는 양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밭에서 일하고 시장까지 걸어가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금은요, 자동차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진 게 아니에요. 문명이 우리한테서 움직일 기회를 뺏어간 거예요. 100을 먹고 30밖에 쓰지 못하면 나머지 70은 혈액 속에서 혈당을 올리고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음식들 중에서 사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화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화지수는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당화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꾸 먹으면요, 인슐린이 급하게 대량으로 나오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달면 당화지수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오해를 완전히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고구마가 감자보다 다르니까 혈당을 더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감자의 당화지수는 무려 95입니다. 거의 포도당과 같은 수준이에요. 반면 고구마의 당화지수는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훨씬 달게 느껴지는 고구마가 오히려 혈당을 훨씬 천천히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고구마에는 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당화지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칼로리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걸 당부화 지수라고 하는데요. 고구마 100g의 칼로리는 약 128칼로리입니다. 감자 100g의 칼로리는 60칼로리가 채 안 돼요. 고구마가 2배 이상 칼로리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많이 먹으면 결국 혈당도 많이 올라갑니다.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릴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죠?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설탕의 당화지수는 놀랍게도 60이 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진 물질이거든요. 포도당의 당화지수는 100이지만 과당의 당화지수는 19밖에 안 됩니다. 둘을 합쳐서 나누면 60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꿀은 어떨까요? 꿀은 사실상 천연 설탕입니다. 성분 구성이 설탕과 비슷해요. 당화지수도 비슷하게 낮습니다. 꿀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같은 양의 밥이나 감자보다는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꿀에는 설탕이 없는 천연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꿀을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꿀 100개에는 약 320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한 숟가락인 약 20개만 드셔도 60칼로리 이상입니다. 적당히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렇버에 세 번째 오해입니다. 과일은 천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것도 과일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과일 속 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포도당은 당화지수가 높고 과당은 당화지수가 낮습니다. 어떤 과일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포도는 굉장히 달지요. 그런데 포도 속 당의 구성을 보면 과당이 90%, 포도당이 10%입니다. 그래서 포도의 당화지수는 50이 안 됩니다. 당감도 비슷합니다. 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드셔도 되는 과일이에요. 반면에 수박을 볼까요? 수박은 포도당이 90%, 과당이 10%입니다. 포도당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수박은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립니다. 여름에 수박을 드시고 식후에 급격하게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죠? 바로 그것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밥을 먹고 나서 30분쯤 지나면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느낌, 소파에 그냥 드러눕고 싶어지는 그 나른함. 많은 분들이 이걸 소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와 그 후 급격한 혈당 하강 때문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면 뇌가 에너지 부족 신호를 받아서 졸음을 유발합니다.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갖고 다니면서 식사할 때마다 혈당을 재고 숫자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은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심지어 단백질만 먹어도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코르티솔이 혈당을 더 올립니다. 걱정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당뇨 환자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은 혈당이 올라갈 때가 아니라 저혈당이 올 때입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너무 음식을 제한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사탕이나 포도당 젤리 같은 걸 갖고 다니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식사할 때 밥을 먼저 드시지 마세요. 채소를 먼저 드세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채소 속 섬유소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서 일종의 장벽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이 섬유소 장벽 때문에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국립암센터와 서울대병원 공동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최대 40% 낮았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요. 오늘 저녁 식사 때 드시던 것 그대로 드시되 순서만 바꾸세요. 먼저 채소 반찬을 드세요. 김치도 좋고 나물도 좋고 어떤 채소든 괜찮습니다. 채소를 다 드시고 나서 국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과 고기를 드세요. 이것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식후에 10분만 걸으세요.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헬스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아닙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가 혈당 관리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은 그룹은 앉아있던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2%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걷기만 해도 다리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빨아들입니다.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요. 특히 식사를 마치고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타이밍이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이때 살짝 걸어주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걸으면 될까요? 밖에 나가기 번거로우시면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 TV 보시는 대신 10분만 집안을 천천히 걸어주세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세요. 그것도 식사 30분 전에요. 물은 혈당 관리에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혈액이 진해지면 혈당 수치도 더 높게 측정됩니다. 그리고 신장이 혈당을 걸러내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물 마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약 200ml를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위장이 미리 준비되어서 소화가 잘 됩니다. 둘째, 약간의 포만감이 생겨서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식사량이 줄면 혈당 스파이크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식사 중에 국이나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오히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는 드시던 국은 괜찮지만 추가로 물을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이게 무슨 당뇨 관리 방법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면 부족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당뇨 위험이 무려 1.7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립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도 높입니다. 하룻밤 잘 못 자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민감도가 최대 25%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늘 밤 일찍 주무세요. 가장 좋은 혈당 관리가 숙면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근육을 지키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것 알고 계시죠? 근육이 빠지면 왜 혈당이 올라갈까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반면에 근육이 없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을 몇 끼니마다 주먹만 한 크기 정도 드세요. 그리고 걷기나 가벼운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체에 큰 근육들이 모여 있거든요. 허벅지 근육만 살려도 혈당 관리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밥은 살이 찌니까 먹지 말고 고기만 먹어라. 요즘 그런 다이어트가 유행이잖아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식단이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혈당을 낮추고 체중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한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드시면 뇌가 에너지원이 부족해집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연료로 사용하거든요. 노인분들에게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은 인지 기능 저하, 심한 피로, 그리고 근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게 아니라 당화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로 바꾸고 양을 조절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밥 양을 예전의 3 정도로 줄여보세요. 이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당뇨가 왜 조용히 찾아오는지,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생기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달다고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는 것, 감자가 고구마보다 당화 지수가 훨씬 높다는 것, 그리고 과일도 포도나 단감이 수박보다 혈당에 훨씬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두 번째 절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사와 관련된 방법들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나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형제분이 당뇨인데 나도 걸릴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는 더 이상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그분,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에서 적절한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하면 58%의 확률로 정식 당뇨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 판정을 받으셨더라도 관리를 잘 하시면 합병증 없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국. 그 다음 밥과 고기 순서로요. 둘째, 식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10분만 가볍게 걸으세요. 집안에서도 됩니다. 셋째,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드세요. 넷째, 잠을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다섯째, 단백질 식품을 몇 끼니에 챙겨 드시면서 근육을 지키세요. 이 5가지 중에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식사 순서 바꾸기는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살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뇨 수치에 너무 집착하시는 건 이게 오히려 해롭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혈당계를 꺼내서 재고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스트레스 자체가 혈당을 올립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은 올라갑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과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시면서 큰 그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요, 젊었을 때 자식 키우고 집 장만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내 몸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셨다면 이 시간을 내 건강을 위해 쓰셔도 됩니다. 아니, 쓰셔야 합니다. 건강한 내가 있어야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공원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자고 달려올 때 그때 함께 해드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해볼 방법을 하나 적어주세요. 댓글로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